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올해는 정말 추운 겨울입니다. 지난주 향붕어 연구소는 영하 24도였습니다. 대낮에 태양이 머리 위에 이렇게 떠 있는데도 영하 20도. 날씨가 어찌 이렇습니까? 작년 겨울에는 얼음판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인하를 해도 롱패딩이 안 팔렸던 해입니다. 올해는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지구네요. 안타까운 것은 이 한파가 북극의 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난화로 인해 북극 진동 지수가 음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북극의 찬 공기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추운 것이라고 합니다. 나 참 살다 북극의 추위까지 경험해 봅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낚시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부터 실천합시다. 오늘 저는 또다시 얼음판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는 동면을 하나에 대한 주제로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까 합니다. 물고기가 동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동면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겨울을 난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면을 하는 물고기가 있긴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는 붕어처럼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메기, 장어, 미꾸라지 같이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입동이 지나고 땅속으로 파고들어서 월동을 합니다. 더 한파가 오기 전에 비교적 따뜻한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입동까지의 미꾸라지가 장어의 점액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나 입동이 지나고 1월 한파가 지날 때쯤 장어 몸을 만져보면 점액질이 뻣뻣하고 그만큼 두껍게 점액질을 형성시켜 몸을 추위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죠. 라떼는 말이야 한번 하겠습니다. 저 어릴 때 강가에 나가 고인물을 퍼내고 가마니나 멍석을 덮고 여러 명이서 한동안 밟아대고 가마니를 벗겨보면 미꾸라지나 장어가 머리를 내어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양동이에 주워 담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미꾸라지나 장어의 몸에 가마니로 덮어 이렇게 지지면 열이 나서 땅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면을 하던 미꾸라지, 장어가 개구장이들한테 많이 잡혀 먹었습니다. 그럼 붕어 같은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비늘은 옷을 의미합니다. 겨울철 붕어의 비늘을 만져보면 여름철보다 두껍고 뻣뻣합니다. 그리고 추운 지방의 붕어들은 비늘이 더 촘촘하게 많습니다. 20년 전 제가 낚시방송을 할 때 러시아 추운 지방에서 그곳도 붕어가 있다며 보내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측선을 세어보니 35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낚시춘추 서성모 편집장님께서 직접 제보받은 내용이어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적도 부근 이스라엘이 원산지인 향어를 보십시오. 비늘이 몇 개 없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십 년이 지난 향어의 비늘이 추운 우리나라에 적응하느라 비늘이 늘어나느라 진화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붕어들은 비늘로 몸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몸이 진화한 것이죠. 결론은 비늘이 있는 붕어들은 땅속으로 들어가 동면을 하진 않더라도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서 에너지의 소비를 극도로 낮추고 추운 겨울을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렇게 붕어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동절기 향붕어 연구를 총보고서 이후에 추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한 달 저희 향붕어 연구소에서는 정말 열심히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초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포천 지역 영하 24도, 23도. 제가 12월 30날 목줄 재질에 따른 조과 실험을 할 때 그야말로 는하였습니다. 넣으면 나온다는 이야기죠. 하루 백수 그 이상의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15일 동안 찌는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닥 수온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강추위가 왔어도 얼음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도에서 4도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붕어는 먹이 활동을 안 할까요? 저는 1월 초 갑자기 찾아온 한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음 밖이 너무 차가우니까 얼음 아래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붕어가 최대한 몸을 움직임을 줄이고 동면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마 이 아이들도 체감 온도를 느끼는 것 아닐까요?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저보다 붕어를 오래 접하시고 많은 경험을 갖고 교육까지 받으신 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붕어를 잘 하시는 분, 바로 초원낚시터 오은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붕어를 맨손으로 잡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잘못된 인식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뿌듯하시죠? 뿌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많이 개선이 돼서 좀 좋은 이미지 좋은 그런 낚시들을 좀 즐기는 낚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0일 날 역시 추웠는데 그때는 대략 영하 12도. 그때 향붕어 연구소에서 백수 그 이상의 조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완전 입질이 뚝 끊겼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붕어를 잡아다가 다른 데로 옮긴 거 아닐까요? 아, 그럴 리가요. 사람이 날씨에 따라서 체감 온도를 느끼듯이 모든 물고기 동물도 다 똑같은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날씨가 똑같은 기온에도 바람이 불고 몹시 추운 날은 붕어가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조금만 날이 풀어지고 따뜻하게 되면 또 연안을 찾는 것이 붕어입니다. 물론 변온동물이라고는 하지만 그 고기도 자기 체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바닥 수온과 함께 외부 기온도 영향을 미친다. 깊은 곳에 몰려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회장님 말씀대로 초원에서 가장 깊은 곳, 바로 이 아래를 눈을 치우고 구멍을 뚫고 낚시를 넣어 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가장 깊은 곳에서 붕어들이 몰려 있을지, 자, 과연 입질이 없어도 붕어는 몰려 있을지, 자, 어군 탐지기로 탐지도 해보겠습니다. 왜 자꾸 나가 화면에서? 아, 참. 어딥니까, 회장님? 자, 회장님은 여기 뚝방이 가까운 곳에 구멍을 뚫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붕어가 많이 몰려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이나 한번 파봐. 와, 엄청 얼었습니다. 와, 20cm가 넘는 것 같아요. 한 20cm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회장님 말씀대로 의하면 여기 뚝방에 있는 1인용 좌대에 있는 곳에서 문어미 쪽으로, 초원 낚시터 문어미 쪽으로 한 20m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아마 회장님은 많이 붕어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정말 있는지 보겠습니다. 과연 붕어가 있는지 기포를 넣습니다. 띵띵 소리가 납니다. 납니다. 오, 붕어가, 와, 진짜 많네요. 오, 회장님, 이야, 이 웬일입니까? 와, 붕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3위대 라인에서는 붕어가 없었는데 여긴 붕어가, 와, 많습니다. 오, 회장님, 와, 또 붕어가 많습니다. 야, 역시 깊은 곳에, 좌대 밑과 마찬가지로 붕어는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깊은 곳에 있군요. 오,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됐습니까? 와, 회장님 말씀대로 깊은 곳을 파니까 깊은 곳에 붕어가 은신하고 있네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지고
겨울을 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날이 풀어지면 예. 애들이 회유를 시작할 겁니다. 아, 이제 온도에 따라서 자기 체온을 바깥 온도에 맞춰가면서 예. 슬슬 먹이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아, 야, 역시 붕어를 많이 알고 계시는 회장님께서 역시, 야, 어마어마합니다. 와, 그런데 붕어들이 좀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한 번도 파지 않는 이 구멍입니다. 여러분, 여기 발자국도 없죠? 이 발자국, 여기에 나온 건 회장님이 온 발자국이고 이쪽에 나 있는 발자국은 저희가 온 발자국입니다. 여기가 하나도 없는 곳에 저희들이 구멍을 파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구멍을 파본 겁니다. 와,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붕어가 올라오는지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회장님, 양어장 지렁이는 어떻게 킵니까? 하나를 뺑 돌려서 네, 이렇게 끼시고 네, 끝을 이렇게 끼줍니다. 네? 끝을 어떻게?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아, 양어장에서 그렇게 저 비늘 끝이 나오게. 예. 아, 미늘이 이렇게 조금 바늘 끝이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렇게 양어장에서는 넣는 겁니다. 지렁이요. 네. 아, 얼음덩이를 없애라고요? 눈을 없애는 거죠, 눈을. 눈을 이렇게 치워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넣었다가 놓을 때는 모르고 네. 이 얼음 덩어리에 줄이 저렇게 생기면 아, 줄에 언다 이거죠? 얼고, 닦고, 좀 치워야 햇볕도 투과되고요. 네. 항상 얼음판 주변을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치워라. 그래야 그쪽에 되면서 아, 지 앞을 치워라. 아, 지 앞을 이렇게 치우랍니다. 아, 여러분, 구멍을 이렇게 뚫었으면 낚싯대가 이쪽에 있잖아요. 지 앞을 이렇게 치워서 채광이 되게끔 바랍니다. 여러분. 자, 지가 과연 움직일까요? 과연 비가 올라올까요?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비가 안 올라와도, 네? 인정. 아까 그 엄청난 고기가 있는 걸 발견했으니까 아까 그 녹화된 거죠? 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곳에 다 있군요. 네? 이 티가 움직일까요, 회장님? 움직이겠죠.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아니 지금 기분 풀어놓고 밥 넣고 5분도 안 됐습니다. 아, 5분도 안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얼음 낚시 들어가면 그 스케줄을 10번 하고 나야 입질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저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 바람이 많이 불고 너무 추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봄날의 양어장처럼 입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실험실에서 낚싯대로는 23일째 찌는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붕어들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군 탐지기를 다시 한번 대봤는데요. 디퍼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해가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바짝 비치고 나니까 깊은 곳에 붕어들은 더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붕어들이,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거 실황입니다, 여러분. 조작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붕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 있네요. 많은 붕어들이 바닥에 가라앉고 어마어마한 붕어들이 몰려 있네요. 어군 탐지기 화면은 마치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어군 탐지기는 한 위치에 떠 있으므로 시간대별로 계속 한 곳을 음파로 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렁이 냄새가 좋았는지 아까보다 더 많은 붕어가 몰려있긴 합니다. 다만 육지에서 전해져 오는 차가운 땅온도 때문에 바닥 수온은 차서 붕어가 대부분 떠 있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먹이를 먹기가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보다는 지금은 동절기이므로 움직임을 줄이고 먹지 않고도 최소한의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양식장에서도 11월 중순 이후에는 붕어들에게 사료를 안 준다고 합니다. 봄까지 안 준다네요. 줘도 안 먹기 때문이죠. 깊은 곳에 있는 붕어들을 낚아 올리는 것은 아쉽게 못 보여드렸지만, 동절기에 붕어들이 깊은 곳과 좀 더 따뜻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움직입니다.